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JIB 주간 뉴스입니다. 34번 국도면에 개인사업체 홍보물이 설치됐습니다. 동서발전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당진화력발전소 90호기가 완공 뒤에도 최소 5년 이상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매번 나타나는 갈등이 당진 기초의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진시 신평농협 RPC와 농민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청지구 도시개발에 수청개발 주식회사가 참여해 당진 센트럴시티 1차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4번 국도에서 삽교천 관광지로 향하는 램프 구간이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차고 있습니다. 당진터미널 인근 주차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결국 해제됐습니다.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당진 송산면 육성호 목장 조성 사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신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액을 쏟아부어 무리하게 삽교 관광단지 내에 서커스 공연단을 유치했는데요. 결과는 역시나 뻔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해 지난 민선호기 시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 사업체의 영리 목적을 위해 광고를 내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10월 삽교 관광단지 내에 세계적 수준의 서커스 공연단 유치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워 월드아트 서커스를 개장했습니다. 거액을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내놓은 예술 공연단이지만 사실상 마땅한 볼거리가 없는 상태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겨 수익 면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월드아트를 건립했지만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인 사업체의 영리 목적을 위해 지난해 당진시는 국도 전광판에 홍보를 내줬습니다. 이 같은 불법 홍보는 다른 업체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커스단 엔터테인먼트 측은 적자 해소를 위해 당진시의 보조를 받아 32번 국도면 전광판에 대대적인 홍보를 내걸었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당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진행된 이 공연장 유치는 행정의 비효율과 실속 없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당진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 낭비 행정의 흉물로 남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JIB 신지입니다. 동서발전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당진화력발전소 90호기가 완공 뒤에도 최소 5년 이상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당진화력과 동서발전의 입장 차이 때문인데요. 비용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완공을 앞둔 동서발전 석탄화력발전소가 송전선로의 문제로 최소 5년 동안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으로 인해 예비 송전탑과 선로 건설 결정이 2년 가까이 늦어지고 한국전력과 동서발전 사이에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본래 기존 선로를 이용해 전기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이 발전소 측이 북당진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예비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전기위원회의 2012년 결정에 따라 예비 송전선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예비 송전선은 발전소의 필요시설인 만큼 한전이 건설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에서는 30km에 이르는 새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할 경우 1조 원이,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을 택하면 5천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중화는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공사기간이 2년 내로 짧지만 송전탑을 세우게 되면 민원 등으로 5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화력 9호기 10호기 인근에 건립 예정인 동부발전 당진의 동부그린 1, 2호기도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매번 나타나는 갈등. 이러한 현상은 충남도 의회뿐만 아니라 당진 기초의회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종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의원들은 왜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걸까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오다솜 기자입니다. 시의장은 합법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과 시장 다음에 사실상 2인자로 꼽힙니다. 실제 의장이 되면 매월 230만 원씩 연간 2,8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으며 전용차와 차량기사, 수행비서도 보태집니다. 부의장은 연간 1,360만 원, 상임위원장은 920만 원의 업무 추진비와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들은 시청의 실국장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 현안은 물론 각급 민원 처리에도 유리합니다. 한편 지난달 제2대 당진시의회의 의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이재광 의장은 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8표를 받아 3표를 받은 양창모 의원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충남 각 지역에서 의장단 선출을 놓고 과열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시의회 의장으로 선정되면 과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오다솜입니다. 우리나라 쌀 곡간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당진시 신평면에서도 농협 RPC와 농민과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의문이 남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 곡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 당진시 신평농협 RPC는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당진 쌀의 미질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질이 좋은 품종 4종을 선정해 생산 유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신평 RPC의 결정으로 인해 4종에 포함되지 못한 소작농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준은 이게 이제 그 성분 검사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게는 없어요. 우리 아직 정부에서 뭐 딱 떨어지게 이렇게 기준 만들어 놓은 거는 없고, 다만 뭐 단백질이든 뭐 예를 들어서 쌀의 같은 게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갈수록 미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고품질하고 이제 고품질이 아닌 쌀이 있어요. 이제 겨 품종도 몇백 가지가 돼요. 몇백 가지가 되는 데서 고품질이라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상광쌀이 이제 당진 군 브랜드 해나루지 않습니까? 상광이 이제 해나루인데, 이런 것도 상광이 이제 해나루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나루쌀 그 품질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완전미가 94%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품종은 상광이어야 된다. 근데 상광인데 다른 뼈가 또 혼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양국법상으로는 순도가 80%가 넘어야 돼. 상광별을 쪘는데 상광짜리 DNA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는 80%가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나루쌀 기준에는 이게 90%가 넘어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당진시에서 먼저 기술센터하고 당진시하고 이제 각 우리 농협 RPC하고 이제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선정된 4종은 정부 보급종 삼감과 새누리, 황금누리와 농업기술센터 최종포산종자 새누리와 새일미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들로 선정했고, 이 4종의 소작농들의 쌀은 가격 하락과 함께 앞으로의 쌀 생산에 대한 걱정을 떠안게 된 상태입니다. 농민과 신평농협 RPC와의 상반된 입장 가운데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의문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JIB 신지입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제자리 걸음이었던 수청지구 도시개발에 수청개발 주식회사가 참여하면서 당진 센트럴시티 1차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17만 시대를 맞아 현대제철을 첫 번 삼아 철강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개발에 힘입어 도시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그간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당진 센트럴시티 1차 도시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진시 수청동 303번지 1원에
89만 제곱미터의 당진 센트럴시티 1차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시행 대행사를 찾지 못해 개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국내에 수많은 업체들이 시행 대행사로 참여하겠다고 가협약을 체결했으나 막상 사업비 투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 대행사로 나선 수천개발 주식회사는 본 사업에 앞서 당진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완성한 회사로 도시개발 사업의 능력이 검증된 회사로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천개발 주식회사는 지난달 10일에 추진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15일 초기 사업비 15억 원이 입금되면서 본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약 14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있어 시너지 개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도 32호선의 교통망도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4일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로 한 상태고요. 네.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은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침체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수청지구 개발 사업에 수청개발 주식회사가 참여하면서 당진 센트럴시티 1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34번 국도에서 삽교천 관광지로 향하는 램프 구간이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차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화정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34번 국도에서 삽교천 관광지로 향하는 램프 구간이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차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토사가 퇴적하고 쓰레기가 쌓여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지켜본 결과 실제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다 빗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감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밤에는 갑작스런 감속으로 자칫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34번 국도에서 삽교천 관광지로 빠지는 램프 구간입니다. 비가 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빗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34번 국도에서 삽교천으로 향하는 이 램프 구간은 현재 예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취재진이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인데 시차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내는 하고 있지만 램프 구간이다 보니 유지관리 구간이 애매하다며 신경을 잘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국토관리청은 토사 퇴적과 쓰레기로 막힌 배수구를 지경 작업을 통해 고칠 계획이며 배수 용량을 추후에 다시 조사해 규격을 고칠 수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 만큼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임산부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보고도 주차장 관계자는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입니다. 당진 종합터미널의 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간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임산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주차구역 단속에 관해 질문을 하자 주차 관계자 측은 오히려 역성을 내며 우리 주차장은 주차폭이 넓어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시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조례사항이라 벌금이 없어 신고나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했으며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일몰제로 인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결국 해제됐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송악지구 개발위원장을 만나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난관을 겪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7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한 채 해제가 돼 수년 동안 개발에 부풀었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송악 인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악지구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함께 주민 간 찬반 갈등 등 상처만 남기고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5일 김정환 개발위원장은 송악 이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주민들에게 안지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보상 해결입니다. 송악지구는 2012년 7월의 지정과 동시에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왔었는데요. 충남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충남도와 당진시와 또 그 충남개발연구원 주민 대표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어제 이렇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걸 받아주었고 그동안의 피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투 문제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는 쌓여 있으나 그것을 꼭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에 따른 향후 대책을 앞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우리 또 주민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충남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또 당진시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환 개발위원장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는 경자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송악 등 해제 지구에 대해 중앙부처와 해당 시와 협력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당진 송산면 육성호 목장 조성 사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사업 주체인 당진낙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큰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산면 육성호 목장을 둘러싼 갈등이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산된 것 같았던 목장 조성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성호 목장이 건립되는 예정 부지입니다. 실제로 낙협은 육성호 목장 건립을 위해 농지 취득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진시청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하며 목장 조성을 막았던 주민들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뀌는 정권이 시점에서 혼란한 틈을 타 사업이 고개를 내민 것에 대해 사업주의 당진 낙협에 교묘한 꼼수라는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낙협 측은 목장 조성이 지극히 환경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크게 줄인 친환경 목장을 건립할 거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나 환경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목장 설립 반대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이 가운데 오는 11일엔 주민들과 당진 낙협 간의 토론회가 마련돼 있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주말까지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 없이 맑고 덥겠습니다. 반면 영동과 영남, 동쪽 지방은 비바람이 대단하겠는데요. 이유는 동풍인데 내일부터는 태풍 한룽의 간접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 22도에서 30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 예산 지역은 22도에서 30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보령 부여 서천 지역은 최저 기온 22도, 최고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계룡공주 금산 논상 지역은 21도에서 28도로 동일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엔 순간 최대 최고 초속 35m의 바람이 불겠고요. 너울설 파도까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조업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